거대한 구조물의 수명, 과연 어디서 결정될까요? 바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 용접의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용접 재료 관리가 어떻게 구조물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지 그 품질의 청사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파괴는 바로 이 한 장의 그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대기 중에 무심코 방치된 용접봉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분을 머금게 되고 이 작은 물방울이 수천 도의 아크랑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균열의 씨앗으로 돌변하는 과정이죠. 이처럼 정말 사소한 방치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치명적인 파괴가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첫 번째 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바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험, 용접 재료의 잘못된 보관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교활한 적은요, 바로 저온 균열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딜레이드 크래킹, 그러니까 지연 균열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름 그대로예요. 용접이 딱 끝난 직후가 아니라 몇 시간에서 심지어 며칠 뒤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는 그야말로 시간폭탄 같은 현상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무서운 시한폭탄을 만드는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마치 수사관이 된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수소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바로 아크 속에서의 분해입니다. 용접봉 피복제가 머금고 있던 아주 미세한 수분 H2O가 무려 2만 도에 달하는 초고온의 아크 플라즈마와 만나면요, 순식간에 분해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아주 작고 활동적인 원자 상태의 수소 H가 대량으로 생성돼서 녹아내린 숯물 속으로 확 스며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메커니즘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쇳물이 식으면서 빠져나가지 못한 수소 원자들이 금속 내부에 갇히게 되거든요. 이 녀석들은 마치 유령처럼 금속 내부를 막 떠돌아다니다가 마르텐사이트처럼 좀 취약한 조직에 싹 모여들어요. 바로 거기서 수소들이 어마어마한 내부 압력을 만들어내서 원자 결합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요, 수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습기나 다른 오염물질들은 또 다른 종류의 결함을 만들어내거든요. 균열 말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세 번째 메커니즘은 바로 기공의 형성입니다. 용접봉의 수분이나 와이어 표면에 있는 녹 같은 오염물질이 아크 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가스로 변해요. 근데 이 가스가 쇳물이 굳기 전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용접부 내부에 갇혀서 마치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구조, 즉 기공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구조물의 강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죠. 네 번째 메커니즘은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런 오염물질들은 아크 기둥의 전기 전도도를 교란시켜서 아크를 아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안정적이어야 할 아크가 미세하게 막 흔들리면서 가스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니까 쇳물이 사방으로 막 튀는 스패터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든 원인과 결과는 이렇게 명확한 지도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수분은 결국 저온 균열로, 방청류나 녹은 내부 기공으로, 그리고 표면에 있던 이물질들은 아크 불안정과 스패터로 이어지는 거죠. 얼마나 사소한 원인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정말 명확한 인과관계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충분히 확인했으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모든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바로 대기 노출 제로 프로토콜입니다. 바로 이게 그 시스템의 핵심 4단계입니다. 첫째, 습도가 완벽하게 통제되는 창고에 보관하고요. 둘째, 사용하기 전에 고온으로 바싹 구워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셋째, 따뜻한 항온 보관함에서 대기시키고, 마지막으로 작업 직전까지 용접사의 휴대용 보온통에서 완벽하게 밀폐하는 거죠. 이 파이프라인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료의 특성을 잘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이는 소결형 플럭스는 구조가 스펀지처럼 미세한 구멍이 많아서 수분을 정말 쉽게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용 전에 재건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수인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용융형 플럭스는 유리질 형태라 상대적으로는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의 솔리드 와이어는 구리 코팅에 흠집이 나면 바로 녹이 쓸어버리고,
오른쪽의 플럭스 코드 와이어, 즉 FCAW는 튜브 형태의 덮합부, 심이라고 하는 그 틈으로 내부 플럭스에 수분이 침투할 수가 있어요. 각 재료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완벽하게 건조된 용접봉이라도 대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 저온 균열의 씨앗이 된다. 아무리 건조를 잘해도 단 몇 분의 방심이 모든 노력을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방어선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용접사가 직접 휴대하면서 50에서 100도를 유지하는 보온통, 퀴버라고 부르는 장비죠. 항온 보관함에서 꺼낸 용접봉을 여기에 담아서 아크를 발생시키기 직전까지 수분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 보온통을 안 쓴다는 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을 그냥 수포로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싹 정리하면 바로 이런 핵심 관리 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용접 재료별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죠. SMAW, 즉 피복 아크 용접봉은 재건조랑 보온통 사용이 완전 필수고요. FCAW 아이언은 포장을 뜯은 다음에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두 다 써야 합니다. 바로 이런 간단한 원칙들이야말로 현장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체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접 품질이 용접사의 어떤 손기술, 기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Skill versus process.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용접사라도 수분을 잔뜩 머금은 용접봉을 쓰면 결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구조물의 안전과 수명을 보장하는 건 개인의 기량이 아니라 문서화되고 철저하게 검증된 절차를 잘 지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수분이 모든 파괴의 근원이다. 둘째, 대기 노출 제로 시스템과 휴대용 보온통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건 개인의 기량이 아닌 단 하나의 타협도 없는 절차 준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현장의 체크리스트는 아마 수많은 항목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절차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정말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소한 절차의 빈틈이 여러분의 구조물 수명을 지금 이 순간에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